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마스터 임선규 전문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과 재앙 사이에는 바로 두 글자가 있는데요. 바로 연금입니다. 우리가 자식보다도 더 효자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연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연금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연금은 잘못하면 평생을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빈곤하게 살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준비는 스스로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연금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후 준비 잘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9.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에 9명 정도만 내가 은퇴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보통이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은 34.6%, 불안하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은 56%로 절반이 넘는 분들께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 집 마련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삶의 이벤트를 나를 위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후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팁은 바로 은퇴 후 필요 자금과 부족 자금을 파악하기입니다. 많은 분들께 은퇴 후에 얼마 정도 있으면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막연하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아니면 300만 원 정도 있으면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정도의 연금,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준비된 연금은 그것보다 못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은퇴 생활은 행복한 삶보다는 약간 아쉬운 삶이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실 분들이거나 아니면 퇴직 전에 있으신 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일이다? 내가 정말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준비된 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 자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비, 외식비가 있을 것이고, 또 교통비, 통신비, 여기에 건강보험료, 또 그리고 병원비, 경조사, 취미생활비 등등 매우 많은 이벤트들, 생활비들이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거기에 숫자로 계량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총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현재 준비된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시겠죠.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등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퇴직연금 등이 있으실 거고, 세 번째는 개인이 준비한 개인연금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금을 합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셨을 때 부족 자금이 생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족 자금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팁은 바로 연금 재원 만들기와 금융상품, 솔직히 퇴직을 앞두신 분이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신 분들께서 내 부족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저축을 해가지고 연금을 만들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 중에서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자산이 얼마나 있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을 목돈을 가지고 연금 재원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연금 재원을 만드는데도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브라질 국채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일시납 변액연금, 네 번째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음원 저작권 투자, 아니면 미술품 우리가 쪼개서 구입하기, 이런 부분들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금 재원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또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연금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했다가는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이 손실이 발생해서 반대로 연금 재원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목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렇다고 좌절할 건 아니겠죠. 바로 어떤 게 있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제도와 아니면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셔서 거기에서 낳는 자금들을 가지고 연금 재원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제도인 이 주택연금 활용을 많은 분들께서 꺼려 하시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택연금 제도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잘못 활용하셨다가는 세금으로 절반 정도를 뺏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연금 재원을 마련을 했다라면 이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연금 재원이 잘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생활비 줄이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병원비 지출. 그래서 세 번째 팁은 현명한 보험 준비입니다. 내 보험이 명약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더니 쓸모없는 개똥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퇴직 후에 발생하는 병원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비 지출이 많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쓸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그리고 있는 행복한 연금 생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 국민건강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노인 1인당 들어가는 의료비가 무려 49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만큼 노후에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의료비 지출, 즉 병원비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은퇴 생활 또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통원치료비, 그 다음에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들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한 우리가 준비해온 연금 재원에서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점검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목적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보장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게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보험들은 없는지 아니면 보험료가 너무 과도한지 아니면 100세까지 돈을 내야 되는 갱신형 보험들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금 재원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돈을 숨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팁은 바로 숨은 돈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내가 숨은 돈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세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죠. 위에서 우리가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원치 않는 보험들을 가입했을 경우 이 보험들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재원, 바로 해지 환급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숨은 돈 찾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세. 요즘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시고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부동산 종합소득세, 아니면 증여, 아니면 상속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세금이 증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답답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털어놓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내가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상속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우리가 연금 재원을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은퇴 생활이 되실 수도 있겠죠. 왜 갑자기? 아, 나 진짜. 그리고 숨은 돈 찾기 프로젝트 두 번째는 바로 절세, 세금 줄이기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에서 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이러실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상담받기도 매우 어려우신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우리가 증여와 상속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자산이 잘못하면 세금으로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연금 재원, 노후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로 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세 두 번째, 요즘 갑자기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죠. 자, 부동산이 오른 거는 너무나 좋습니다. 부동산이 올랐다라는 표현, 이게 아니겠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상승했죠. 부동산 자산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자산이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것들이 또 상승했죠? 바로 부동산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었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그지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내 집값이 상승한 거는 너무나 좋은데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야 되는 세금 또한 너무나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재원은 한정적인데 여기서 나가야 되는 세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금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보유 중인 집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계획을 세우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숨은 돈 찾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돈들을 줄이셔야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연금 재원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나의 연금 생활, 은퇴 생활이 조금 더 든든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본 과정을 통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